2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격주로 진행하고 있죠. 정치권 이슈를 민주당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비상중 순서입니다. 자, 함께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시 뒤에 이제 6시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 3년 만입니다. 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중 견제 기조를 이어갔는데, 자 오늘 회담 잘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윤 대통령께서 출국 전에 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고 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 아마 한중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이었는데 이게 지금 성사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측의 필요성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중국의 필요로 회담이 이루어졌다. 예, 이유는 지금 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 미국하고 똑같은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이게 대만을 염두에 두고 주로 썼던 말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2017년 그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중국을 현상 변경 세력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시진핑 주석이 미중 관계에서 레드라인은 대만 문제다. 이건 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은 동의를 해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같은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이 전략구도에 지금 적극적으로 한국이 참석을 하는 윤 대통령의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중국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견제의 필요성을 좀 갖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마 보통은 이제 첫 정상회담은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현안이라든가 네. 양국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의례적인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바로 충돌하거나 바로 이렇게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예, 예. 이번에는 중국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성사됐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준비가 됐는지 조금 네.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예.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탐색전이 아니라 적극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현안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그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사실 아베 전 총리의 구상에 미국이 사실 괴를 같이 하게 된 역사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중국 견제라는 이 공통의 필요성 때문에 돼서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 돼버렸는데요. 네. 우리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용어 자체도 조금 안 쓰고 예. 또 거기에 이제 특별한 액션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국익에 맞다고 본 거죠. 근데 이걸 그냥 급격하게 지금 쓸려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있죠. 네.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는 북한 문제 또 그리고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더욱더 지금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줄까?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데요. 중국의 협조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요. 바이든 시진핑 회담에서도 바이든이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제어는 중국의 의무다 했는데 이것을 미국은 발표를 했는데 중국은 뺐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또 하나는 어저께인가요? 북핵 대표죠. 한중 북핵 대표 김건 대표하고 류사오밍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김건 대표 이제 한국 대표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엄중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중국 대표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건설적 역할이라는 것이 중국의 의례적인 말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자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북 입장과 동일하거든요. 그다음에 올 여름에 또 정유를 2만 배럴 북에 수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엄중 메시지 날려야 된다는 것의 대답이 한국 입장하고는 다르다. 이런 대답이 돌아온 거고 네. 바이든 시진핑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관련된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잠시 뒤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만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서 한미 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컨셉 사진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외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영내 관계라든가 또 말씀드렸던 대중국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GTO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 측 카드인 인태 전략에 확 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미일 이제 이 문제도 쓸려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역할도 중국이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 현상 변경 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전략 또 일본 전략에 그냥 갑자기 휙 쓸려 들어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한다거나 또 중국과의 이제 현안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경제 문제, 공급망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외교가. 근데 너무 단선적으로 이걸 바라보고 이 중요한 문제. 우리는 지금 미중 경쟁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면은 이건 화를 초래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물 협력으로 국익을 늘려야 되고. 신냉전 구도라든가 이런 것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가 함몰되면 빨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이거 확 빨려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중국에 손을 내민다고 중국이 그렇게 화답할 리가 없죠.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그 정상 외교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 외교 무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외교안보적 여건 속에서 한쪽으로 확 쓸려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외교 성과가 빈약하다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컨셉 사진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장경태 최고위원이 가난이 구경거리냐. 김건희 여사가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을 하고 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는데 가난한 국가예요. 네. 그러면은 빈민촌을 찾고 또 기아 현장을 찾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선활동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정상외교에서 또 영부인의 또 외교 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앙코르와트라는 것이 주최국 이번 아시안 정상회의 주최국인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제국이라는 아주 강성했던 제국. 그래서 그 앙코르와트로 영부인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거를 빼먹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예. 빈곤 포르노라는 것은 경계해야 될 또 늘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장경태 의원도 밝혔지만은 적십자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국민의힘 윤대현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왜 그 아프리카나 이런데 막 기아 막 이렇게 그냥 갈비뼈 앙상하고 막 벌레들 붙고 이런 걸로 모금하는 이런 거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쓰면서 윤대현 의원이 이런 수위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최 측 캄보디아의 영부인 일정에 땡땡이를 치고 개인 화보 촬영한 것에 그런 격이 된 거죠.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정상적인 용어입니다. 정상적인 용어고. 기아나 빈곤이나 뭐 질병이나 이런 것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활용을 해서 개인의 이미지 또 이제 모금 이런 데 또 보탬이 되게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것을 빈곤 포르노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상외교에서 영부인 일정이 있는데 이걸 빼먹고 해당 국가가 이렇게 질환을 알아도 대책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거를 조용히 찾아갔으면 또 몰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공식 일정을 안 하고 갔느냐. 두 번째 갔으면은 조용히 찾아보고 오면 되는 것이지 그걸 사진으로 홍보를 해서 해당 국가에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을 좀 건드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빈곤 포르노 결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캄보디아 정부 측에서는 감사하다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라고 또 보도가 있거든요. 모르죠. 모른다. 그런 말을 실제로 나는 이 정부가요. 예. 그 전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윤 대통령이 했을 때도 그때 조문을 못했잖아요. 예. 9시 출발 일정부터 해서 조문 못한 것까지 처음에는 해당 지역 교통 상황이라 그러더니 나중에 영국 정부를 끌어들여서 영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실제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국의 진심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기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가서 해당국에서 고맙다고 했다 하더라도 누가 어떤 뜻으로 했는지 또 봐야 되고요. 그랬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공식 일정을 빼먹고 이렇게 가서 소위 말해서 어려운 상황을 사진으로 그렇게 보낸 것은 아마 문명적 측면에서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예. 자, 이상민 의원이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치 스토커처럼 행동하는 거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아마 빈곤 포르노라는 말에 많이들 작용을 하는 모양인데요. 네. 이거는 장경태 의원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예.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보통 그렇게 말을 들으면은 또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김건희 여사의 그 행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또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봐야죠. 네. 영부인께서 안 갔으면 몰라도
정상 외교에 동행을 하면 영부인 외교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것을 절단내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서요. 예. 외교 무대에만 가면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로테이션으로 실책을 하고 이러니까 더 속이 상하죠. 이거는 스토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가서 외교를 잘 하고 와야 되는데 통행한 영부인이 일정을 다 끊고 이렇게 했다. 이것을 어떻게 스토커로 봅니까? 스토커적 행위로 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번 뭐 동남아 순방과 관련해서 출국 전에는 지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편파 보도를 이유로 해서 문화방송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를 했고요. 또 기자단의 정상회담 취재 제안까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도 정상회담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취재 제안이라는 지적에 대통령실 해명은 해당 국가 간의 협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네. 취재를 예. 허용치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가 요청했느냐, 어느 나라에서. 예.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이 하등 요청할 일이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취재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 당사국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요청했다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것들이 더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다음에 정상회담 후에 서면 보도 자료 달랑 배포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나 여기는 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언론 취재를 통해서 대통령의 정상회교 현장을 국민들께 알리는 이런 것이 제한되고 사후 정상회담 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매우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 역시 이것도 좀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결국은.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가 전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인터넷 언론이죠. 민들레 그리고 더 팩트 야당 성향의 언론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155명의 희생자 명단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을 지금 낳고 있어요. 자, 한동훈 장관은 국민적 비극을 이용한다라고 비판을 했고 조종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야 직성이 풀리느냐 죽음의 정치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희생자 명단 공개, 유가족들의 동의를 전부 다 얻고 나서 공개한 것은 아닌데 이게 정쟁의 소재로 결국 이용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보면 희생자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과거에 보면은요. 네. 그런데 이런 참사는 또 유가족 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동의 없이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나 유가족의 동의를 구해서 명단을 공개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전제돼야 되지만요. 이게 지금 정부 당국하고 유가족 요 채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유가족이 누군지도 유가족끼리도 모르죠. 그러면 이것의 이제 진상을 제대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나 또 책임선을 어떻게 하는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상대로 한 또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가족들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좀 공개하지 않은 이런 점이 유가족에게도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사이기 때문에 이 유가족의 동의를 전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그 희생자의 명단 공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온 국민이 다 알지만은 누구의 책임이고 어디서 이게 사전 사후에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처음에는 이 정부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경찰을 투입했어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례적으로 우려할 정도로 인파가 많은 건 아니었다. 이렇게 가다가 지금 어떤 경찰도 정부고 소방청도 정부고 행안부도 정부고 정부잖아요.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고 사후에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고 이럴 때는 국가를 상대로 또 이런 소송이나 배상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이례적일 뿐더러 또 유가족들 내에서도 아마 이견이 있을 겁니다. 뭐 유가족들에 대한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보상 문제는 뭐 정부에서 어쨌든 논의를 해나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미리 이제 유족들이 그거를 그룹을 지어서 세력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거는 세력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우선은 국가 책임의 범주나 명확성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도 그렇지만 유가족의 이 진상조사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그런 행위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유가족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유가족 간의 이런 협의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유가족 간의 협의, 뭐 소통 창구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